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배팅을 위하여 열심히 분석하는 토방 아저씨예요. 분석하기 앞에서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해요. 모든 경기는 분석 못하니 꼭 알람 설정해 두시고 긴급하게 올라가는 영상에 대한 분석과 정보를 놓치지 말아요. 추천픽은 매 영상마다 공유하니까 영상 끝까지 잘 봐줘요. 첫 번째 경기는 아탈란타 대 US 레체예요. 먼저 아탈란타는 지난 라운드에서 볼로냐에 패하며 주춤했어요. 밀란과 살레르니타나 등을 연파하며 상위권 추격에 나선 최근이었는데 볼로냐의 끈질긴 수비를 이겨내지 못했어요. 그래도 홈에서는 확실한 승점을 추가하고 있고 루크만과 쿠프마이너스 등 강력한 공격 조합이 있어요. 레체를 상대로는 최근에 연패를 하는 등 은근 레체에게 약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공격에서 아탈란타가 해볼 수 있는 게 많은 스타일인데 레체가 간단한 원투패스나 측면과 중앙 수비수 사이에 공간을 괜찮게 커버를 하는 양상은 아니기에 중앙에서의 침투에 매우 적극적인 아탈란타가 이것을 목표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패배한 경기에서도 아탈란타가 기력이 없게 무득점을 묶이는 경우는 없던 모습이에요. 다음 레체는 지난 라운드에서 인테르에 패했어요. 리그 선두팀을 원정에서 만났기에 수비에 치중하며 역습으로 승부를 보려 했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도 인테르를 만나기 이전 4경기에서는 무패를 이어가는 등 강등권과 격차를 두고 중위권을 유지 중이에요. 과감히 슈팅을 만드는 것도 나름대로의 힘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본적으로 피로도를 안고 들어가는 원정에서는 매우 약한 모습이에요. 활동량과 조직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성이 후반 페이스 조절엔 되려 안 좋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공격수가 막히게 된다면 공격이 답답해지는 경우도 많은 모습이고 과감한 슈팅이 난사로 연결되면서 확률이 내려가는 모습도 충분히 많이 보이는 유형이라고 생각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레체에게 굉장히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 그래도 공격에서 할 수 있는 건 많은 스타일이고 레체가 피로도를 안고 있는 원정에선 후반에 무너지게 되는 양상이 수비에서 많이 보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도 아탈란타를 상대로 보여주었던 저력이나 과감한 슈팅 생성 능력을 생각을 해본다면 무득점으로 묶이진 않을 것이라고 판단돼요. 추천픽은 아탈란타의 승리를 추천드려요. 두 번째 경기는 루턴타운 대 첼시예요. 먼저 루턴타운은 주중 경기에서 셰필드를 원정에서 제압했어요. 로키어가 경기 도중 심정지 부상을 당하며 빠진 상황인데 뉴캐슬에 이어 셰필드를 잡고 시즌 첫 연승에 성공했어요. 맥버니와 아메도지치에게 연속골을 허용하며 끌려간 경기였는데 후반 중반 이후 두 차례나 상대의 자책골을 유도했어요. 또한 홈에서 은근 상위권 팀들을 괜찮게 상대를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리버풀이랑은 1대1의 점수로 무승부를 하기도 했으며 아스날을 상대로도 공중볼 약점을 괜찮게 저격을 해서 3대4의 점수로 아쉬운 패배를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일단은 첼시가 루턴팀 마냥 라인을 내리고 버텨내는 팀을 상대로는 약한 의적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태이며 공중볼이나 세트피스에서의 약점도 존재하기 때문에 루턴이 해볼 수 있는 요소가 없다 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으로 보여요. 다음 첼시는 팰리스를 승리하게 되면서 팰리스를 상대로 강력했었던 모습을 보이기도 한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89분에 페널티킥으로 간신히 승리했던 것뿐 라인을 내리고 버텨내는 특성을 상대로는 아직도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연승에 성공한 홈과 달리 원정에서는 최근 3연패를 당하는 등 고전 중이에요. 실제로 최근에는 원정에서 패배한 에버튼과 울브스도 비슷한 특성을 가진 모습이에요. 루턴이 공중볼로 아스날을 상대로 골을 굉장히 대량으로 뽑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수비진의 키가 다소 크긴 해도 세트피스에서 6골이나 내주는 첼시 입장에서는 이 계획도 부담스러운 건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루턴타운이 세트피스와 라인을 내리고 버텨내는 등의 첼시가 안 좋아할 만한 요소는 모두 가지고 있는 팀이에요. 아스날을 상대로 석패를 기록을 하고 리버풀이랑은 무승부를 했던 루턴타운의 불가사의한 홈 저력도 굉장히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예측이 돼요. 그렇기에 이번 경기의 추천픽은 언더를 추천드려요. 세 번째 경기는 칼리아리 대 엠폴리예요. 먼저 칼리아리는 최근 연패를 당하며 강등권으로 추락했어요. 몬차와 사스올로 등을 상대로 승점을 따내며 중위권 도약을 노렸는데 베로나 원정 패배가 컸어요. 게다가 그 경기에서 중앙 미드필더인 마쿤부가 퇴장을 당했기에 이번 홈 경기에 결장하는 악재도 있어요. 하지만 섬팀이라는 특성으로 확실히 홈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홈에서 올 시즌 리그에서 모든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중 홈에서 10위 이하의 팀을 상대로는 무패를 보여주고 있고 라파둘라나 파볼레티 같은 선수들도 역량을 억지로 내보이며 득점력을 꽤 잘 정립하는 모습을 펼치고 있어요. 다음 경기가 밀란과의 경기이기 때문에 우선 엠폴리를 잡아낼 목표로 나설 가능성이 있어요. 다음 엠폴리는 시즌 전 예상처럼 강등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지난 라운드에서는 라치오 상대로 그라시와 말레 등이 중원을 잘 이끌며 주도권을 잡았지만 마무리 부재로 인해 패했어요. 캄비아기와 말디니, 데스트로와 기아시 등 충분히 능력 있는 공격진을 보유하긴 했지만 확실하게 아웃번 역할을 해주는 선수가 보이지 않았어요. 라치오를 상대로 슈팅과 점유에서 앞서 나갔지만 효율이 전혀 없는데 박스 안에서의 슈팅보다 바깥에서의 슈팅이 더 많은 편이었고 오히려 상대의 박스 안 진입을 거의 막아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엠폴리의 수비가 그만큼 지난 시즌의 상황과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볼 수 있는데
칼리아리가 생각보다 홈에서 실점이 많은 편이라고 하지만 라인을 조금 내리는 것만으로도 세트피스 외에 계획이 막힌다는 부분은 매우 아쉬울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칼리아리가 홈에서 강등권 팀들을 잘 상대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섬이라는 연고지 특성도 가지고 있고 실제로도 10위 아래의 중하위권 팀들을 상대로는 승점을 제법 잘 가져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화력도 전력에 비하여 홈에서 잘 보여주는 편이라 엠폴리의 약점인 고질적인 박스 안 수비 불안을 노릴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추천픽은 칼리아리의 승리를 추천드려요. 마지막 경기는 우디네세 대 볼로나예요. 먼저 우디네세는 지난 라운드 토리노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어요. 비록 종료 직전 상대에게 동점골을 내주긴 했지만 자라가의 골이 터졌기에 패하지 않았어요. 인테르와 로마 등 강팀 상대로 홈에서 패하며 강등권 커트라인까지 추락하긴 했지만 홈에서는 최근 패하지 않았어요. 전체 전적은 볼로냐에게 앞서고 있지만 최근 7번의 대결에서는 5무 2패로 볼로냐에게 승점을 잘 가져다주는 모습이에요. 볼로냐의 빠듯한 중원과 수비를 2명의 공격 자원으로는 확실히 공략하기 힘들다는 부분이 크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그래도 볼로냐가 원정에서의 득점력이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똑같이 보여주는 미드필더진과 수비라인의 숫자가 많다는 부분을 이용할 점은 있지만 먼저 한 골 싸움에서는 전반적으로 우디네세가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다음 볼로냐는 퍼거슨의 결승골로 난적 아탈란타를 제압하고 4위로 치고 올라갔어요. 이번 시즌 세리에서 가장 놀라운 성적을 내고 있는데 밀란 두 팀과 유벤투스를 제외한 모든 팀들이 그들의 밑에 있어요. 슈퍼스타급 스트라이커가 없긴 하지만 지르크지와 셀레메이커스, 에비셔 등이 좋은 마무리를 해주고 있고 중원도 탄탄해요. 또한 원정에서의 득점력이 부족한 것만 개선한다면 목표하는 챔스 진출도 별로 어렵지는 않아 보이는데 우선 희망적으로 볼 것은 인테르 원정에서 2골을 넣어서 1위 팀을 코파 이탈리아에서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오르솔리니도 돌아오며 지르크지가 혼자 공격을 이끌어가는 모습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이에요. 수비력이 약간 부진한 원정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중이라 원정에서는 적어도 패배가 쉬운 팀은 아니에요. 추천픽은 언더를 추천드려요. 전체적으로 추천은 드리지만 조합픽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해요. 배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